네, 공공돌봄 문제와 관련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차훈 기자, 네. 이 송파구 든든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7곳이 이제 민간 위탁으로 바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곳들은 민간 어린이집이 되는 걸까요? 사실 민간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달 운영 주체가 바뀐 송파 든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송파구 관계자는 이곳은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통 국공립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지난 2021년 기준 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불려도 대부분은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일단은 국공립 지위를 유지하는 거니까 여기 다니던 아이들이 원래 받던 돌봄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립니다. 이미 바뀐 송파 든든 어린이집을 보면요. 그동안 지원하던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이나 야간 보육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6개 어린이집의 경우 이런 취약보육 서비스가 취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서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는데 뚜렷하게 그때 이런 취약보육 서비스를 하겠다는 지자체는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이 보육들이 지속되면 좋겠다고 지자체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 역시 계속 제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사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민간 기관과 차별화하고 또 서울 특화 공보육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원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과 유아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장애 영유아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파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필요한 서비스를 갑자기 또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 서사원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운영을 넘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이유는 예산 삭감 때문입니다. 네.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68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원래 계획보다는 100억 원이 줄었고요. 또 지난해에 비해선 약 1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원래 운영하던 사업들 당연히 지속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4월 내놓은 자체 혁신안엔 돌봄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노인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게 긴급 돌봄을 제공하던 모두 돌봄센터 12개를 4개로 통폐합했고 어린이집 7곳을 모두 민간 위탁으로 돌리는 방안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공공이 직접 하던 돌봄을 차차 민간으로 넘기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 서울시 의회도 그동안 서사원의 이런 역할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서 민간기관에서는 공공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된다 이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민간 기피 사례 지원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기피 사례를 보면요, 이 민간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돌봄 서비스 제공이 힘든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퍼센트로 보면은 서사원에서는 이런 민간 기피 돌봄을 지원을 하는 게 한 19% 정도밖에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사원 관계자도 민간이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이 있다면서 약자들에 대한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 지 4년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출연금에 의존하는 서사원의 예산 구조와 또 민간 기피 사례 실적이 적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출범 초기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100억 원가량 대폭 삭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0대 시의회와 달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해 주도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요. 이 10대 시의회에서는 서사원 예산 감액을 요구하면서 어떤 부분을 줄여야 할지 명확하게 항목을 표기해 놨던 반면 이번에는 그런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그런 구체적인 항목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는 것에 대해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사원이 잘하고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투입 인력의 효율성 문제도 있었다면서도 맥락만으로 알고 있어서 집행부에 관련 상세한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즉답을 좀 피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보좌관 출신으로 서사원 대표를 지낸 황정일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사원의 문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설계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장이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또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자체와 학교가 역할 분담을 해서 초등학생의 종일 돌봄을 책임지는 것으로 주목받았던 중구형 돌봄 역시 지난해 중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폐지 논란을 겪었고 최근에는 이 서울 중구의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안정적인 공공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돌봄 주민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원은 직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해도 일단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갑자기 없애면 학부모들의 혼란도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유아 돌봄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아무래도 이 영유아 당사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이겠죠.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금 기자 수고했습니다.